문제 의도만 뭐 파악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같이 봐요. 뭐라고 했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나와 있으면 S를 이렇게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 지금 새롭게 정의된 집합인데 누구들의 모임이냐면 K들의 모임입니다. K들의 모임인데 어떠한 제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K냐 하면 일단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의 모임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K들의 모임이 된다. 그랬을 때 그 K의 개수, K들의 개수, 만족하는 K들의 개수인데 그 K들의 개수는 누구에 따라 달라지냐 하면 요 N에 따라서 K들의 개수가 달라진다. 일종의 부정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알았죠? N이라는 문자와 그 다음 K라는 문자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정방정식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일단 딱 논술의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N을 먼저 변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N이 주어지고 그때마다 한번 쭉 몇 개를 샘플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느 좀 추상적인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겠죠. 이게 전형적인 논술 문제예요. 그럼 F의 10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얘네들이 만족해야 되는 N과 K의 관계식은 이거겠죠. 요거 로그를 밑을 2로 취했을 때 이 값이 정수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이때 K의 개수가 필요하니까 K를 이렇게 해야겠죠. K를 N에 대한 식으로 일단 만들어 봤다. 그랬을 때 요 부분이 바로 정수가 됩니다. M이 정수. 이렇게 됐을 때 자, F의 10 같은 경우는요.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니까 K가 어떤 값을 가지면 되냐면 2의 m제곱분의 10 요거를 만족하는 K들의 모임이죠. 그랬을 때 얘가 2라는 인수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가 되고요. 그러면은 2의 1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5 이게 100을 넘지 않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때 찾으면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m이 정수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m이 가장 크게 한다고 치면 1이겠죠. m이 1일 때 k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m이 2일 때 안 되겠죠. m이 2일 때는 분모가 되니까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럼 제일 큰 게 1이고요. 그 다음 0일 때 가능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하겠죠. 그 다음 m이 마이너스 2일 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k 값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일 테니까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2의 4제곱 곱하기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되나요? 되죠, 이것도. 그 다음 m이 마이너스 4일 때는요. m이 마이너스 4일 때는 2의 5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이건 안 되겠죠. 얘는 100을 넘어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총 몇 개?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10은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주면 되겠죠. 그지? 서술을 할 때. 이거 가능하면 사실 다 달아주는 게 좋긴 좋아요. 시간 허락되는 한은 다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2의 영적 곱하기 5니까 5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F의 60이다. 60이라고 할 때는 K가 2의 m제곱분의 그 다음 이게 60이 되니까요. 60은 4 곱하기 15가 되죠. 그지? 이렇게 되니까 얘는 2의 2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15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100보다 작게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m이 최대로 가능한 게 일단 2죠. 그때 k 값은 얼마가 되냐? 2의 0제곱 곱하기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m이 이번에는 1이 될 수 있죠. 그러면 2의 1제곱 곱하기 15 가능하고요. 그 다음 m이 0제곱 되면 2의 2제곱 곱하기 15도 됩니다.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제곱만 되면 얼마냐? 마이너스 1제곱 하면 여기는 3제곱 되니까 2의 3제곱 15 어때요? 이거는 넘어가겠죠. 그지? 이건 10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죠. 1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게 딱 3개 됩니다. 3개. 자, 이런 규칙이라 하나 더 1번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F에 99가 있죠. 자, 99 같은 경우는 K가 2의 m제곱분의 99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K는
2에 여기 2라는 인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9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 m이 가능한 게 딱 하나밖에 없죠. 뭐 m이 0일 때 k가 99 2의 0제곱 곱하기 99 이렇게 해서 딱 한 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한 개가 돼야 되는데 만족하는 k가 한 개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보세요. 2의 m제곱분의 n에서 얘가 일단 이 n이 이런 식으로 이유를 좀 설명해 줘 봅시다. 첫 번째 n이 짝수라면 최소 두 개가 있죠. m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만약 짝수라고 치면 적어도 있잖아요. 이 뭐 2l이라고 치면 n이 2l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k는 2의 m제곱분의 2의 l 이렇게 될 거니까 2의 1 마이너스 m제곱에 그 다음 곱하기 l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요. m이 얼마일 때? 1일 때 하고 그 다음에 m이 0일 때 두 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 n이 이제 홀수라고 하더라도 홀수인데 그러면 n이 홀수면 일단 k는 이렇게 되겠죠. 2의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n이 될 텐데 이런 형태일 텐데 이 n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m이 만약에 50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가능한 m이 0 또는 얼마도 가능한가요? 마이너스 1도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1도 2배가 되더라도 100은 넘지 않으니까 이해됐지?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n이 이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50초가 하는 홀수 따라서 50초가 홀수가 되니까 몇 개 있을까요? 51부터 53 쭉 해서요 99까지니까 자 이런 거 쓸 때 일종의 등차 수열처럼 생각해서 항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뭐예요? 첫 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A가 A1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A의 N이라고 생각하면 A의 N은 첫 항 51부터 몇 개까지? 예. 공차가 2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N은 얼마입니까? 51 빼면요 8 그 다음에 4 맞죠? 48 그래서 24 되겠죠. n-1이 24니까 결국 n은 25 이렇게 등차수율을 생각하셔도 되고 알겠죠? 아니면 뭐 몇 번째 홀수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얘는 2 곱하기 얼마? 연속된 번호를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2 곱하기 아니 뭐 누가 봐도 이거 25개인데요. 그러지 말고 알겠죠? 2 곱하기에 뭐냐? 이 문자로 나올 때 때문에 그래요. 이 2 곱하기에 25 더하기 1, 뭐 2n 더하기 1로 본다고 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이고, 몇 번째 홀수냐고 한다면 26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2n-1로 그럼 26번째 홀수입니다. 1부터 시작했을 때 얘는 2 곱하기에 50-1 이렇게 되겠죠. 50번째 홀수예요. 그러니까 26부터 50까지는 연번이에요. 26, 27, 50 이렇게 되니까요. 따라서 50 빼기에 26 더하기 1 개가 되겠죠. 그래서 25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알겠지만 알았죠? 그 다음 어떤 방식이든 꼭 개수 정확하게 세야 되고요. 이거 문자로 나올 때가 문제여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다 됐죠. 문제 2번 풀어보세요. 문제 2번.
분류만 잘하면 되죠. 응? 분류. 어차피 요 범위 안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전체 집합을 생각하시고 그 전체 집합에서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렸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문제 조건에 맞도록 분류하면 된다. 자, 바로 한번 봅시다. 이건요. 자, 로그를 취했을 때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을 f의 x라 한다. 그럼 로그 x의 바로 가우스 값이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때 결국은 이 f의 n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요거 자릿수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fn이 f의 2n이 모두 0일 때, 즉 n이 한 자릿수일 때겠죠. 그러니까 n의 범위가 얼마? 1부터 10보다 작을 때 9까지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추가로 이 n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부터 20 사이가 되겠죠. 근데 요 범위 안에서도 특별히 f의 2n이 0이 되려고 하면 이 n이 만족해야 되는 범위가 이렇게 줄어버리겠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n의 범위는 1부터 5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4개요. 그 다음 여기서 4개. 두 번째 이 값이 1일 때, 즉 n이 두 자릿수일 때요. 그러면 n의 범위는 10부터 10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때 일단 2n의 범위는 20부터 200이 될 텐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그 두 배를 했을 때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이게 하려면 이렇게 잘라져야겠죠. 그래서 n이 얼마? 10부터 50 사이.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드는 최대 정수가 49고요. 그 다음 최소 정수가 10이고 더하기 1 해주면 40개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f의 n이 f의 2n이 이번에는 2일 때, 즉 세 자릿수일 때 봅시다. 세 자릿수일 때는 n 경우에 100부터 시작해서요. 1000 안 되죠. 그럼 2n이 200부터 2000 사이가 될 텐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f의 2n이 2이려면 2n의 범위가 200부터 시작해서요. 얼마? 1000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n은 10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00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499 빼기에 100하고 더하기 1, 그러니까 400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하나 있죠. n이 1000일 때. n이 1000일 때 f의 1000도 3이고요. 이게 f의 2000도 3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겠지. 똑같은 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한 개. 추가하면 445개가 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3번 또 풀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454개는 뭐냐? 뭐 하나 빼먹었냐? 1000 이하 저 밖에 나가지 마. 알았지? 저 계단 없어요, 저거. 있긴 있어? 문제 3번을 풀어야지.
멍 때리지 마. 멍 죽어. 이 표현이 참 그래요. U의 정수 부분입니다. 자, 됐죠? 이것도 금방금방 풀지? 자, 보세요. 봅시다. 자, 이거의 두 근이 로그 u에 어떤 u라는 진수에다가 밑을 10으로 로그 값을 취했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때 u의 정수 부분이 세 자릿수면 떼대댕 하고 점 떼대댕 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정수 부분이 세 자릿수니까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은 얼마가 돼야겠습니까? 2가 돼야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그 u는 정수 부분이 2고요. 그 다음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단 알파라고 했을 때 범위에 제한이 생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2 플러스 알파는 얼마? A가 되겠죠.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근의 관계에서는 2 곱하기 알파가 되고요. 이게 계수의 관계에서는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A, B 자치의 길이입니다. 일단 자치의 방정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의 관계만 맺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누가 매개하고 있죠?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매개하고 있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알파 소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를 A-2라고 하고 여기다 싹 소구를 해주면 2 곱하기에 B는 2 곱하기에 A-2가 되겠죠. 그래서 자치의 형식은 뭐냐 하면 일단 직선이 돼요. 근데 직선이 길이가 없죠, 원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분명히 이 변수 A가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범위에 제한이 있고, 그 범위의 제한은 누가? 매개 변수의 범위에 제한이 있으니까 봐봐요. 알파가 A-인데 이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 돼야 되니까요. 따라서 매개 변수의 범위에 의해서 여기 A와 B의 관계식에서 A의 변수의 범위가 생기겠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2고요. 2, 얼마? 2,0이죠. 2,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또 3,2 근초로 가는 요런 길이가 되겠죠. 요런 길이. 요런 자체의 길입니다. 사실은 길이에 있어서는요. 요 끝점이 포함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이 선분의 길이로 재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겠죠? 루트에 3-2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5가 답이겠죠. 알겠지? 네. 어떤 거? 로그 U가 2 더하기 알파가 왜 이렇게 되냐고? 알파는 내가 놓은 거고요. 소수 부분이라고 따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2는, 자, U가요, 가령 123이야. 1, 2, 3야. 세 자릿수죠? 로그 U는 정수 부분이 얼마니? 그래서 2 더하기 U. 2 더하기 알파. 로그 U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요거 두 개 더한 게 로그 U잖아. 정수 부분이 2고 소수 부분이 알파라고 놓았잖아. 에헤이. 뒷목 잡고 쓰러질 일 얘기 자꾸 할래? 야. 이건 좀
혈압이 오르는데요. 아 잠깐만. 야, 너희 봐봐. 너희 상형 로그 한지 좀 오래돼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설명 한 번은 해주고 싶긴 했는데 잠깐 얘기해줄게. 잠깐만 들어봐. 예? 봐봐요. 우리 어떤 이 숫자가 이 진수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수 내에서의 어떤 숫자가 겁나 크거나 겁나 작아요. 겁나 작다는 게 뭐 10에 마이너스 20세제곱 뭐 이렇게 나노 단위로 내려간다고 쳐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짐작컨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졌냐를 우리는 느낌으로 알고 싶으면 10진법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값을 취해버립니다. 그죠? 로그를 만들어 버려요. 그랬을 때 그 값이 n과 알파가 된다고 합시다. 에? 그러면 자 봐요. 이 알파 어떤 실수든 간에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실수가 가지는 정수 부분과 그 다음에 양의 소수 부분으로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3이고 파이 마이너스 3이 소수 부분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어떤 것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그러면 원래 진수 우리는 궁금한 게 원래 진수니까 원래 진수는 10의 n제곱 곱하기에 10의 알파 제곱인데요. 봐봐.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쓴다고 치면 얘는 어차피 죽었다 깨나도 자릿수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수 부분의 자릿수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에 관여하지 못해. 왜? 알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범위에 제한 줬으니까 10의 알파 제곱은 10의 빵 제곱하고요. 10의 1제곱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 말은 얘는 한 자릿수야. 그러니까 소수점만 생각하면 한 자릿수입니다. 예를 들면 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를 결정한다고 합니까? 처음 이 진수의 처음 대가리 숫자 있죠. 요 알파 소수 부분의 범위에 따라서 처음 이 친구의 숫자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 다음 얘는 뭐를 결정하겠니? 자릿수를 결정하겠죠. 이 친구의 자릿수. 여기다 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냐 왼쪽으로 이동할 거냐 이것만 결정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봐봐요.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게 얘가 만약에 네 자릿수라고 생각해 봐요. 네 자릿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니? 3이 되겠죠.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제? 정수 부분은 원래 그 진수의 자릿수에다가 빼기 1 한 것만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음수가 나온다고 치면 얘가 음수면 그때는 얘가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게 될 텐데 소수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유효 숫자가 0이 아닌 유효 숫자가 자릿수를 나타내지 않는 유효 숫자가 몇 번째 처음으로 n번째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지. 알겠죠?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지만 앞으로 헷갈리지 마.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문제 4번 풀어봅시다. 옛날에는 이거 참 중요했는데 요새 이거 잘 안 물어보더라. 요새 이거 잘 안 물어보더라. 요거 처음 시작하는 문자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이 숫자 크기 어떻게 결정합니까? 요 소수 부분의 범위로 가는 건데. 자, 생각해 봐봐. 소수 부분의 범위가 로그 2보다 작아요. 이게 로그 2보다 작으면 로그 2와 로그 1이 0이잖아요. 소수 부분이 0일 이게 소수 부분입니다.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알파의 값이요. 요 사이 범위에 있으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로그 2가요. 여기 로그 2가 왔다고 생각해봐. 로그 2가. 여기 로그 2가 왔다고 생각하면 얘는 뭐로 시작하겠니? 2로 시작하겠죠. 첫 숫자가 2로 시작할 테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첫 숫자가 얼마겠니? 1이겠죠. 1. 요 범위 사이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소수 부분의 크기가 0.301과 그 다음에 0.301과 그 다음 얼마? 요 1 사이 소수 부분 0 사이 요 사이의 값이면 첫 숫자는 무조건 1일 겁니다. 1.뭐뭐로 시작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0.4771이죠. 0.4771과 그 다음 요 로그 2와 로그 3 사이면 이게 로그 3이 되면 첫 숫자가 3이니까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범위라면 첫 숫자가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로그 4는요 로그 2의 2니까 요거 로그 2의 2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
곱하기 2배 하면 얼마예요? 0.602. 그래서 요 범위 로그 3과 로그 4 사이 0.477과 0.602 사이에 있으면 첫 자리 숫자가 3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로그 5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합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니까 얼마예요? 0.30을 빼면 0.699. 0.699 이 사이에 있으면 첫 자리 숫자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6이니까 로그 3이니까 그러면은 얼마예요? 0.7781. 요 사이의 범위의 소수 값을 가지면 첫 대괄호 숫자가 5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로그 7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몰라 나도 맨날 외워도 맨날 까먹어요. 이거는 로그 7은 로그 2나 3으로 못 만들거든요. 그 다음 로그, 그래서 이건 아마 나오면 이것만 따로 나오겠죠. 맨날 까먹어요. 이거는 3로그 2요. 그러니까 0.903 되겠죠. 어쨌든 요 값이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나오면 요 사이의 값이 바로 요렇게 6, 7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 다음 로그 9는요. 로그 9는 2로그 3이죠. 2로그 3이니까 이게 2배 하면요. 2, 14, 그 다음에 7이 15, 9 사이. 하여튼 이거보다 더 크면 그때는 이제 9점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8로 시작하고 요 사이 구간에 있으면 로그 10이 1이니까요. 0.95 사이보다 크면 이제 첫 대괄호 숫자가 9로 시작하는 거고. 알았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4번 풀어보세요. 됐죠? 자, 같이 봅시다. 일단 요거에 대한 해석인데요. 우리 보통 이렇게 배웠잖아요. x 플러스 p 이퀄 fx.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저 식을 만족하는, 좀 봐라 좀. 나중에 풀고 좀 봐라. 이 봐요. 이거를 만족하는 저 p가 곧 주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p들 중에서 최소값을 주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진짜 p가 주기일 때, 주기가 p라고 하면 그 p를 주기 p만큼 이게 정수가 되겠죠. 몇 번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함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겠죠.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 바로 주기에 관한 얘기고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최소한 이만큼만 확보되면 다시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게 주기가 일하는 거를 굳이 이 형식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x는 t 플러스 2니까 그래서 주기가 2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2라는 폭 내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러면 샥 하고요. 얘가 원래 1,0을 지나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꺾어지는 형태일 텐데 걔가 1만큼 올라갔으니까 1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지는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1, 2, 3, 4, 5, 6,
7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곡선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바로 뭐냐면 gx라고 해봅시다. gx를 2의 n분의 x 제곱이라고 해보시죠. 자, 이랬을 때 n분의 x 제곱은 결국 n이 커지긴 커져도 어쨌든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맞죠? 예,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런데 교점이 5개 있으려고 합니다.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에서 지날까요? 0,1을 지나죠. 0,1을 지나니까 0,1에서 시작해서 왼쪽 부분에서는 교점이 생길래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0과 1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 생기고요. 그 대신에 오른쪽에서는 생길 수 있는데 자, 5개.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위로 쫙. 됐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경계가 돼야 될까요? 요거지, 요거. 요 사이를 지나야 되니까 특히 요거는 안 지나야 되고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g의 삭값이 뭐보다 작아야겠죠? g의 삭값이 이 값이 높이가 2거든요. 요게 4,2거든요. 얘는 6,2고요. g의 삭값이 뭐보다 작아야겠죠? 여기가 g의 삭값이잖아요. 요 지점이. 그래서 요 포인트가 2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 g의 6값이 2보다 커야겠죠. 됐지? 자, 그래서 g의 삭값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g의 삭값은 얼마냐? 이게 되죠. 근데 이게 2보다 작아야 되니까 n분의 4가 1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n은 4보다 커야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서 g의 6은 2의 n분의 6제곱이 되고 이 값이 2의 1제곱보다는 커야 되니까 n분의 6이 1보다 커야 돼서 따라서 n은 6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n은 4와 6이 될 테니까 특히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5가 답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혹시요 얘가 이렇게 될 수는 없나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될 수는 없나요? 라고 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n이 5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n이 5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이런 식이 뭐예요? 여기서 접해버려서 6개가 교점이 생기는 거지. 이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6개가 아니라는 것만.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n이 5일 때, 좀 머리를 좀 생각해봐. n이 5일 때, 지금 gx를 일단 n이 5가 답이 될 것 같아서 5일 때, 근데 5일 때 노란색처럼 되지 파란색처럼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g의 x가 2의 5분의 x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게요? 어떻게 하면 되게?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뭘 밝혀야 될까? 어허이 존다. 누구야? 무연? 무였는데? 무진 아니야? 무진이 아니야? 무진이? 맞지? 좀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뭘 밝혀야 이런 그림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 미분해야 돼요. 미분계수. 자, G'X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가 돼? 이게 5분의 1의 x제곱이죠. 맞지? 이거니까 gx가 그럼 G'X는 ln 2의 5분의 1 하고 2의 다시 5분의 x제곱 이러면 되잖아요. 맞죠? ln a 곱하기 a x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요 값이 1이게 하는 1인 x가 6보다 크다. 요 사실을 보여주든지 알겠죠? 아니면 g' 6을 해봤더니 요 g' 6마저도 1보다 작더라. 요 정도 해주면 되겠죠. G'X가 증가하는 형태, 아래로 볼록한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G'X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6조차도 1이 안 되니까 저렇게 1에서 딱 이 기울기가 1로서 접하는 경우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지? 이해됐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줘라? 응? 내 이름을 잘 몰라갖고 바로 못 깔고서 안타깝네. 준호 맞지, 준호? 네? 어떤 거요? 6에서 미분 가능하죠, 당연히. 아니, 6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재봤더니 지금 파란색 같으면은 6에서의 미분 계수가 1보다 지금 이렇게 되려면 1보다 커야 되죠. 네, 근데 노란색 같으면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거는 1보다 작아버리면 얘가 이 노란색처럼 6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크기가 1보다 얘가 만약에 1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G'6이 1보다 작아버리면 그 전 단계에서는 당연히 1보다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할 수가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알겠죠? 예. 네? G'6이요? 1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봐야지. 오, 그래? 확인해 봐야겠네. 아니, 어쨌든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고 어떤 걸로 확인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봐요. 이건 안 돼? 근데 이게 5분의 가 되잖아. 요거는 앞에 건 생각 안 해? 응?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아니, ln이 5분의 1을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지금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5가 커요? 이게 커요? 분자가 커요? 5가 커요? 5가 클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뭐 이거 따지려고 하면 좀 복잡하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방식들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알았지? 자, 봅시다. 그 다음. 내가 괜한 얘기를 했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5번.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한 중간 과정을 쓰는 거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중간 과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제대로 쓸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건 좋아요. 뭐든 간에 의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논술에서는 특히 좀 의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지금 시현이 없는 거지. 전시현. 아, 네가 전시현이야? 누가 아까 없다고 그랬지? 준서가 없다 그랬나? 이준서? 이준서 없죠. 자, 보세요. 같이 빨리 봅시다. 일단 너희들이 항상 어떤 방정식이 나왔을 때 누가 미지수인가를 보시고 여기서 양근, 한계, 근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게 누구 기준이다? X 기준입니다. 최초의 저 미지수 문자 기준이고요. 그런데 그때 얘 이름을 붙여주세요. 은근의 이름을 X1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양근의 이름을 X2라 합시다. 이렇게 아래 첨자 이용해서 해주면 확실히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방정식을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치환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푼다고 치면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치환하죠.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x1이 음수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수, 실근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최초의 x, 그 다음에 이게 치환한 문자 t 이렇게 될 텐데 이게 3의 x제곱.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x1이 음근으로서 이렇게 있고요. x2가 이렇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수함수가 뭐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t 기준으로 치환한 문자 t 기준으로 어떻게 있어야겠어요? t1, x1에 대응되는 t1, 그 다음 x2에 대응되는 t2가 각각 이 범위에 있어야겠죠. 따라서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이런 2차 방정식의 해를 t1, t2라 했을 때 물론 t1보다 t2가 작다고 하면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t1이 0과 1 사이에 위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 t2가 1보다 커야겠죠. 이 근의 분리 문제죠. 그래서 얘를 다시 만약에 ft라고 이름 붙인다고 치면 저 ft가 t축과 만나는 교점이 0과 1 사이에서 하나, 그 다음 1보다 큰 거에서 하나 이렇게 있어야겠죠. 여기 t1, t2. 자, 이렇게 있을 조건 뭡니까? 우리 근의 분리할 때 전에 배웠었죠. 이렇게 배웠지. 자,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하려면 1인 지점에서 음수가 되면 되죠. 먼저 첫 번째 t가 1일 때 음수가 되면 되죠. 두 번째 f0 값이 양수가 되면 되죠. 요거 요렇게 0보다 오른쪽에 근이 있을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양수. 이거 두 개면 족하겠습니다. 그죠? 자, f의 1값 대입을 해봅시다. t 기준으로 1이면 f의 1값이 1 플러스 2a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 맞나요?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1, 2에 그 다음에 2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요 조건에서 f0 값이 얼마입니까? f0 값이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니까 이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려고 하면 1, 2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a가 돼야 되니까 3, 2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커야 되니까요. 작은 게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실수 안 하려면 그림 그리세요. 2분의 5부터
1까지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왼쪽 부분과 2분의 3 오른쪽 부분에 겹치는 부분 딱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어. 특히 이게 변화가 많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치환하게 될 때 항상 치환하는 문자 t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요. 이게 설사 감소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 안 헷갈립니다. 알았죠? 네. 감소하거나 할 때도. 자, 그 다음 문제 6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풀고 쉴게. 결국 분류만 잘 해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n이 진수가 만약에 홀수면 밑을 3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진수가 짝수면 밑이 2인 로그를 잡아야만 함수식이 나오는 n인데 그때 이거 fn이겠죠? 예? 뭐야? 오타네? 이제 보니 오타네? 미안하다 야. fx가 아니라 fn이겠죠? 그지? fn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fn이네요.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요 조건을 추가로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자, 봐봐요. 그러면 일단 요 앞에 올 수는 p가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일단 후보는 여기 20까지 해서 총 400쌍 중에서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답으로 찾아달라는 건데 만약에 답을 자기가 구했는데 400보다 커졌다. 그럼 100% 틀린 거죠. 알겠지? 항상 이거 먼저 후보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이거 결국 분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요 PQ 두 개가 나오니까 P가 짝이고 Q도 짝이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봅시다. 그러면 F의 PQ는 좌변은 어디에 들어올까요? 요게 둘 중에 하나라도 P 곱하기 Q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 당연히 짝수이기 때문에 로그 2를 밑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F의 P
얘도 당연히 2를 밑으로 하겠죠. 그 다음 F의 Q, 얘도 2를 밑으로 하겠죠. 그렇다면 이 식은 이게 언제나 성립돼요. 즉 뭐이기만 하면 P가 짝수고 Q가 짝수이기만 하면 만족하니까 이때 요게 짝수고 요게 짝수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총 100까지 100쌍 되겠습니다. 요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P가 홀수고 그 다음에 Q가 짝수. 요거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F의 PQ는요 여전히 둘 중에 하나는 짝수,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얘도 밑을 2로 잡아야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변의 조건은 로그 3의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Q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요거 두 개가 같을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쪼개주면 로그 2의 P 더하기 로그 2의 Q, 이게 로그 3의 P 로그 2의 Q, 이게 없어지고요. 결국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P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되면 되죠. P가 1이면 되고요. Q는 짝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 만족하는 P, Q의 순서쌍은 얘는 1로 고정되고 얘가 짝수니까 총 10쌍 되겠죠. 마찬가지로 P가 짝수고 그 다음에 Q가 홀수면 시간이 남는 한 그냥 다시 써주세요. 이렇게 얘가 로그 2의 PQ 이퀄 로그 2의 P,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겠죠. 로그 3의 Q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P 로그 2의 Q,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Q가 얼마? 1이 돼야겠죠. 그래서 P가 짝수고요. Q가 1로 고정이 되면 됩니다. 이것도 열쌍. 자, 일단 마지막으로 P 홀, Q 홀 이면 F의 PQ가 3이 미치겠죠. 그 다음에 FP가 또 3이 미치고 FQ가 또 3이 미치고, 이거는 항상 성립하죠. 그지? 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홀 콤마 홀 해서 100쌍, 결국 220쌍이 답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시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래도 확실히 이쪽 파트 오니까 최근 들어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왜? 어려워? 네? 어려워? 안 어렵잖아.